오늘 할 거 1번 각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누구?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일반각이다 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중학교 때도 이제 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각이다 라는 친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고정된 반직선이 하나 필요해요. 이 친구는 이름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직선이 존재합니다. 자, 이 친구는 고정인 친구고 두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로서 각을 얘기해야 되니 핑크색인 이 반직선은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움직이는 이 친구에 대한 이름은 동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각은 뭐죠? 시초선과 동경이 벌어진 정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놈을 각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각을 재는 데 있어서 이 동경이 회전한 양과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치자면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즉 360도보다 큰 각에 대해서건 아니면 음의 각에 대해서건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방향에 대해서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는 회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이쪽을 보십시다. 시초선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을 재게 되면 우리는 그 각을 뭐라고 얘기한다? 양의 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초선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각을 잰다? 그럼 이제 그 친구를 무슨 각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음수인각, 즉 음의 각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회전 방향 어떤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이냐 아니면 시계 방향이냐에 따라서 시계 방향, 자, 양의 각, 시계 방향이면 음의 각이다 라고 얘기해서 얘는 뭐가 되겠죠? 양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360도까지만 얘기를 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그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이상이 되려면 동경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한 바퀴뿐만 아니고 두 바퀴, 세 바퀴, 아니면 거꾸로 마이너스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아줘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나는 동경이 뭐 한 거에 대해서 회전한 양에 대해서도 각을 표현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시초선이 존재하고 동경이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는데, 하나 더 그림을 그려서 보도록 할게요. 시초선이 존재하고, 자, 그 다음에 동경이 이렇게 존재한다. 자, 두 개의 시초선과 동경이 벌어진 정도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벌어진 정도를 제가 쟀을 때 이 벌어진 각을 45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놓으면 뭐 둘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 거야. 선생님, 저는요 알고 보니까 한 바퀴를 돌고 더 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된 거야? 세 바퀴를 돌고 더 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볼까? 한 바퀴를 돌고 45도만큼 더 가게 되면 360도 더하기 45도, 즉 몇 도가 나오는 거죠? 405도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나는 몇 바퀴 돌았다고 그랬어? 세 바퀴 더 돌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360도 곱하기 3 더하기 45도가 되는 거니까 1125도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각은 다르지만 뭐가 일치하죠? 동경이 일치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기억하세요. 동경이 일치하면 무슨 각으로 본다? 같은 각으로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경이 일치한다고 이러한 각각의 각을 다 같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동경이 일치한다 뿐이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아예 같은 각은 아니라는 거겠지.
그러면 요 각도 표현할 수 있고 이 각도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가계 표현법이 필요한데 그 일반적인 가계 표현법이 우리가 오늘 배운 1번 일반각이다 라고 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일반각 세타라고 얘기하는 이 각도를 나는 뭐 할 거야?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이 n이라는 친구는 누가 되겠니? 정수가 돼야 돼. 자, 양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아도 상관없고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아도 상관없어. 심지어 0 안 돌아도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360 곱하기 n은 무슨 의미지? 몇 바퀴든 돌든지 간에 네가 돌고 나서 보니까 나는 다시 시초선과 겹친다라는 거겠지. 즉 스타트 라인에 다시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뭐 해줘야 됩니까? 마지막에 동경과의 벌어진 정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그 얘기를 어떻게 할 거야? 0도부터 360도 미만의 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360도는 0으로 표현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뒤에 분명히 각의 즉 동경과 시초선이 벌어진 정도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0도부터 360도 미만까지의 각으로 표현할 건데 걔를 알파도라고 표현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 제가 예를 들어서 2000도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2000도. 그러면 이 2000도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360도가 몇 바퀴 돌았니? 라는 것부터 할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6바퀴를 돌면 2000도보다 넘어가니까 5바퀴를 돌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몇 도가 되는 거죠? 1800도. 그리고 1800도가 2000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백 도를 더 가야 되죠? 200도만큼 더 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2000도라는 각이 해석을 할 때 누구와 동경일치한다고? 200도와 동경일치하기 때문에 2000도를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200도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팁은요. 간단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잰 각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그 첫 번째 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함수니까 어디 위에서 놀아야 돼요? 좌표 평면 위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좌표 평면 위에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여기가 원점이라면 X축의 양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되겠어요? 이쪽 방향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색깔 맞춰서 같이 얘기하자면 녹색으로 그려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식의 반대 방향, 즉 양의 각이든 식의 방향, 음의 각이든 뭐 동경만 뭐 할 수 있다면 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얘들아 볼래? 자, 요쪽으로 잰 각은 양의 각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각을 우리는 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에 대해서 누구로 표현해줘야 돼? 일반 각으로 표현하는 걸 잊지 말아줘요. 아시겠어요? 꼭 필요합니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는 친구로 표현하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얘들아 별표 2개 드리면서 4분면에 표현이라는 걸 설명 들어줄게.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4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1, 4, 2, 4, 3, 4, 4, 4분면으로 나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제 1사분면이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 누가 그걸 몰라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X축과 Y축, 즉 X축, Y축은 4분면에 포함이 안 됩니다. 어느 4분면에도 X축과 Y축은 포함이 안 돼. 그래서 1사분면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축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각으로 1사분면을 표현할 때 0도보다 크고 몇 도보다 작다? 90도보다 작습니다. 세타요 라고 써버리면 1사분면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틀리다라는 거야. 왜죠?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걸 표현하면서 회전한 양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360도 이상 되는 각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사분면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0도부터 90도가 아닌 뭘 붙여줘야 되는 거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 작다라고 표현해야지 얘가 누가 되는 거지? 1사분면이 되는 거죠. 1사분면은 그냥 0바퀴 돌아도 1사분면, 10바퀴 돌아도 여기에만 위치하면 몇 사분면? 1사분면이 되는 거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럼 2사분면 생각해봐. 2사분면은 어떻게 되겠어? 360 곱하기 n 플러스 90초가 360n 플러스 180 미만이 되겠죠. 자, 3사분면 여기다 써볼까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초가 세타 미만입니다. 누구 미만이에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미만. 제발 부탁인데 180도하고 270도에만 신경 쓰지 마. 더 중요한 게 누구라고? 360 곱하기 n이라는 이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왜요? 회전한 양을 얘기하는 일반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경에 대해서 표현이 일반각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배우시면서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2번 두 동경의 위치관계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요거는 암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위치관계를 표현하는 식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동경 몇 개? 2개를 말이죠. 일반각이야. 자, 봅시다. 좌표 평면 입장에서 얘기할 건데 총 5가지의 위치관계만 얘기할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위치관계는 두 동경이 뭐 할 때야? 일치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잰 각, 우리가 쓰는 각은 어디서 잰 각이라고?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잰 각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자, 여기에 녹색으로 요만한 동경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일치해야 되니까 핑크색으로 하나의 동경이 더 있다라고 얘기합시다. 자, 근데 두 동경이 뭐 한다고 그랬죠? 일치한다고 그랬죠. 근데 일치하는데 문제는 뭐야? 너네 몇 바퀴씩 돌았어?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녹색을 알파도라고 얘기합니다. 끝나면 안 돼요. 자, 360도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n바퀴 돌고 세타도만큼 더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베타도는 어떻게 되겠어? 이 동경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각은 모르잖아. 그래서 360도 곱하기 m 더하기 세타도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하죠? 두 동경의 위치관계를 얘기하는 또 다른 표현, 식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즉, 이 식을 보면 뭐가 된다는 거야? 동경의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는구나. 동경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누가? 식이 나오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세요. 세타에 대해서 알겠니? 난 전혀 모르겠는데? 그럼 세타가 거슬리니까 세타가 좀 없었으면 좋지 않겠어? 그래. 그냥 두 식을 빼는 거야. 그럼 두 식을 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즉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빼는 게 좋겠구나. 왜요? 세타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선생님 n하고 m인데요? 자,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360도 n 빼기 m은 뭐죠? 정수 빼기 정수니까 어떠한 새로운 정수가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알파 빼기 베타가 360도 곱하기 k라는 새로운 정수가 나왔다는 건 0도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죠. 시초선에 겹쳐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인정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뭐예요? 2개의 각을 빼주세요. 그럼 누가 나온다? 0도라고 쓰면 안 돼. 360도 곱하기 정수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동경의 위치관계가 두 번째가 나오는데 일단은 X축 대칭이다 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X축 대칭은 또 좌표 평면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할게요. 뭘 얘기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잰 각을 얘기할 건데, 자, 그러면 한 요렇게 그려볼까요? 자, 동경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동경 하나. 자, X축 대칭처럼 보이시죠? 자, 왼쪽과 마찬가지로 각을 표현할 겁니다. 그쵸? 360 곱하기 n이란 건 잊지 말아주세요. 더하기 세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베타는 위치관계가 결정이 돼버렸죠? 뭐라고요? 우리 둘이 X축 대칭이라고요.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X축 대칭은 요만큼과 요만큼의 벌어진 양은 같은데 뭐가 반대겠어?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난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잊지 마. 두 동경의 위치관계를 보고 식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경의 위치관계로 식을 끄집어내고 싶은데 또 세타는 혐의야. 그래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뭐 하면 돼? 더하시라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되는 거죠? 또 한 번 360도 곱하기 k 바퀴만큼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동경의 위치관계가 X축 대칭이라면 두 개를 더했을 때 360도 곱하기 k만큼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자, 얘들아, X축 대칭이 나왔으니까 무슨 대칭이 나왔으면 좋겠어? Y축 대칭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Y축 대칭도 쉽습니다. 좌표 평면을 그리시고요. 동경을 표현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의 동경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의 동경이 있다 라고 할게요. 자, 무슨 축 대칭인가 알고 있어? Y축 대칭인가 알고 있어. 표현할게. 자, 알파도는 이제 지겹다. 잊지 말라고. 뭐? 360 곱하기 n. 잊지 말라고. 자, 나는 세타 네 마음대로 가도 돼. 자, 이제 베타 표현할 건데 선생님, 이제는 360 곱하기 m 그냥 다른 정수 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방향을 줬잖아.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고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180도만큼 갔다가 올라. 자, 얘들아 보세요. Y축 대칭이니까 이쪽에서의 벌어진 정도와 이쪽에서의 벌어진 정도가 같겠죠. 이쪽에서의 벌어진 정도를 세타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면 나는요 180도에서 세타만큼 빽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이제 난 또 뭐가 거슬려? 자꾸 세타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 Y축 대칭은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더했을 때 360도 네 마음껏 돌아도 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야? 180도만큼 더 가면 그게 바로 Y축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뭐 하실 거냐면요. Y는 X축 대칭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Y는 X축 대칭을 그리기 위해서 좌표 평면 드리고 Y는 X라는 보조선 하나 갈 겁니다. 자, 또 한 번 동경. 이제 지겹죠? 금방 합시다. 얘기 안 할게. 자, 그러면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 요렇게 간다. Y는 X축 대칭처럼 보이니? 자, 그러면 알파라는 친구. 요거 너무 길다. 좀 지우자. 자, 알파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오케이. 베타는요 360 곱하기 m이야. 근데 어떻게 가겠어? 선생님, 요만큼 잰 각과 요만큼 잰 각이 같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90도만큼 더 가신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만큼 뭐 해주세요? 빽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 한다고? 다시 한번 말할게.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잰 각을 가지고 무슨 대칭? Y는 X대칭이니라는 걸 식으로서 표현하고 싶어요. 이 한글을 말이죠. 그랬을 때 가장 거슬리는 세타가 없었으면 좋겠어? 더해봐. 그럼 뭐가 나와? 360도 곱하기 K 더하기 90도라는 거 나올 수 있겠지. 즉, Y는 X대칭이라면 이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식이 Y는 X축이라는 위치관계를 표현합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다섯 번째는 누구죠? 라고 얘기하면 일직선상 위에 존재하고 방향이 뭐한 친구들? 반대인 친구들. 말이 길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야? 방향이 반대예요. 자, 방향이 반대인 친구에 대해서도 자, 얘들아, 이거를 굳이 외우려고 너무 머리 쓰지 마.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자, 봐봐요. 요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일직선상 위에 있으면서 두 동경은 뭐가 되겠어? 방향이 반대지. 그럼 똑같은 거 다섯 번째 하는데 이제 좀 잘 알겠죠? 뭐예요 그러면? 아니, 알파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베타는요 360m 더하기 180 가고 세타 더. 봐봐, 180 가고 세타 더. 벌어진 정도가 똑같잖아.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뭐 했으면 좋겠어? 그치, 빼야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 곱하기 K고, 선생님이 뺐으니까 마이너스 180이라고 써도 문제는 없지만 마이너스보다 양수가 더 좋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360을 더 더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80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네가 360K 빼기 180도인데 360도를 더 더했잖아.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180도지. 근데 그냥 더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360도를 했을 때 얘와 얘가 짝짓게 된 결과는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K-1 더하기 180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데, 어차피 나는 모르는 정수이기 때문에 그냥 K라고 표현해도 별 무리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생각이란 걸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쓰는 각에 대한 표현은 누구였어요? 라고 얘기하면 60분법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를 360등분해서 나온 친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360등분 했을 때 이러한 친구의 표현이 뭐 예를 들어서 30도라는 친구가 있었을 때 이 30도라는 친구와 숫자 3이라는 친구를 더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33이라는 친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나는 도를 나타내는 단위고 나는 실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위가 계산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야, 어차피 우리는 어디까지 갈 거야? 함수까지 갈 거지. 그럼 함수라는 친구는 f에 자, 정역도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라고 표현이 될 텐데 이 친구가 누구라고요? 정역. 누구라고요? 실수가 되는데 60분법의 각도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살짝 애매해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잡은 거야. 어떻게? 각을 뭘로 하자? 실수화 시키자라는 목적을 잡은 거야.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 호도법이란 친구죠. 자, 그런데 이 60분법으로 표현된 각을 실수화시키는 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원 하나를 갖고 옵시다. 그리고 지름 하나 그려주세요. 자, 중심 잡으시고요. 반지름이 R인데 나는 부채꼴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도 R이겠죠. 근데 어떤 부채꼴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요만큼도 R인 친구로 잡을 겁니다.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라는 걸 느꼈어. 그러면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만약에 알파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60분법으로 말이죠. 알파도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이 반지름, 이 길이와 똑같은 호의 길이 R로 가는 이 부채꼴을 봤었을 때 얘들아 봐봐.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지. 반원의 둘레는 뭐가 되는 거야? 파이 R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얘들아 생각해 봐봐. 180도에 해당하는 길이가 파이 R이라면 알파에 해당하는 길이가 R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계산을 하셨을 때 파이 R 알파 도는 R 곱하기 180도야.
그러면 알파도라는 친구는 R은 약분되니까 뭐가 되겠어? 파이분의 180도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친구?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R인 친구를 잡으면 반지름의 길이와 상관이 있어져요? R이 없죠. R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와 상관없이 알파도라는 친구는 항상 뭐가 된다는 거야?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친구를 새로운 유니트, 단위, 즉 이 친구를 1라디안이다 라고 이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 실수가 안 됐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원래 요만큼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R이었지. 그러면 그 호의 길이가 R에다가 파이배를 취해봐요. 반지름의 둘레인 파이 R이 되겠죠. 그럼 여기 와 보실까요? 내가 알파도라는 친구가 있었었지. 그 알파도는 누구야? 파이분의 180도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이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파이 R에 해당하는 180도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친구 누구? 원의 반지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반지름과 동일한 호의 길이를 갖는 부채꼴을 잡았을 때 그 친구의 중심각의 크기를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1라디안은 60분법 입장에서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파이분의 180도.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이기 때문에 3.14죠?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이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파이분의 180도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아직까지 60분법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라디안이라는 친구에서 이 라디안을 앞으로는 생략할 거예요. 자, 단위를 생략합니다. 그럼 파이분의 180도를 누구라고 보는 거지? 1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 1은 무슨 애야? 숫자 1이라고 기준을 잡아버렸다고요. 뭐를? 파이분의 180도를. 어떻게 나왔는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게 잡은 애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야, 그러면 네가 실수 1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양쪽에다 파이를 곱해볼게. 그럼 파이라는 실수는 앞으로 뭐가 되는 거지? 180도가 된다고? 로그랑 비슷해요. 새로운 가계체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돼. 실수 1이다 라는 친구가 파이분의 180도고 실수 파이 어떤 거죠? 3.14 몰라 이 친구가 뭐가 된다고? 180도가 된다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야 360도라는 친구는 앞으로 뭐라고 써야 돼? 2파이라고 쓰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90도는 2분의 파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 0도는 얘기할 것 없이 0이죠. 30도, 45도, 60도, 90도 그리고 얘네들의 합도는 차로서 만들어지는 모든 친구들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호도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결론은 이거예요. 이 60분법은 너무 폐쇄적이야. 다른 대상 접목해서 쓰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걸 뭐 하기로 생각했다? 실수화로 바꾸기로 생각을 했다. 그럼 그 실수화가 누구더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호도법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60분법의 표현을 실수화시켰더니 호도법이라고 바뀐 거고 새로운 가계체계더라.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기준이 뭐가 된다? 부채꼴을 그리는데 그 부채꼴은 어떤 부채꼴이에요? 반지름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입니다. 그때의 중심각을 우리는 약속한 거야. 뭐라고? 1라디안이라고. 근데 라디안이라는 친구를 생략하기로 했죠. 그래서 1이라는 친구가 누가 된 거예요? 파이분의 180도라는 친구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파이를 곱했을 때 파이라는 친구가 앞으로는 180도라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삼각함수에 쓰는 친구들 특수한 각 누구죠? 0, 30, 45, 60, 90 그리고 얘네들을 더하고 빼서 나온 다양한 조합의 각들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파이에 연관된 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30도요 라고 얘기하면 30도를 뭘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분의 파이구나 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 30도 더하기 숫자 2는 안 되지만 6분의 파이 더하기 숫자 2는 가능하죠. 얘는 32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뭐가 됩니까? 6분의 파이 더하기 12라고 표현할 수 있는, 즉 실수화가 되니까 조금 더 유연해지고 다른 친구들과 접목할 수가 있고, 특히 어디에 접목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배울 그것, 함수에서 정의역 입장에 들어가는 친구가 일반적으로 누구라고? 실수라고. 그럼 호도법을 갖고 오면 우리는 또 뭐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삼각함수라는 친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겠죠. 첫 번째, 우리는 뭐 할 거냐? 자, 부채꼴에 있어서 호의 길이를 얘기하는 공식을 할 겁니다. 두 가지 공식 할 거예요.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공식. 자, 도우미로서는 원 한 분 오시겠습니다. 지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부채꼴 하나 잡아주세요. 반지름은 R이고요. 호의 길이는 L이고요. 그 다음에 요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나는 뭐 할 겁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채꼴에 있어서 호의 길이 L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갈 겁니다. 뭐 하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60분법에 대한 각의 표현은 이제 전혀 안 할 거예요. 무조건 호도법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가보도록 하죠. 선생님, 저 부채꼴이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뭐죠? 세타에서 2파이만큼 차지하지 360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겠죠? L이라는 호의 길이는 얼마만큼 차지하겠죠? 그럼 당연히 2파이 R이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2파이 곱하기 L은 세타 곱하기 2파이 R이 되겠죠. 좌변우변 똑같은 2파이를 소거시켜 주시게 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이라는 친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R 세타. 실수죠? 호도법 실수입니다. 그래서 L은 누가 된다고? R 세타. 부채꼴 호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반지름과 호도법으로 표현된 중심각의 곱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앞전과 동일합니다. 뭐요? 라고 얘기하면, 자, 주의할 거는 60분법 안 쓴다고요. 선생님, 내가 해당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나는 원의 중에서 이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부채꼴의 넓이, 원의 넓이. 그 지분이 뭡니까? 세타에서 2파이, 얘는 뭐가 되겠죠? 360도라고. 즉 비율이 같으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또 신경 쓰시게 되면 파이 R제곱 세타는 S 곱하기 2파이가 되시겠죠?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땅땅땅 부채꼴의 넓이 S잖아. 어떻게 하면 돼? 파이 없어지겠고 2분의 1 넘어가면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거. 2분의 1 R제곱 세타 암기해야 돼. 근데 R 세타, R제곱 세타, R 세타, R 세타는 L. 그래서 또 뭐가 된다? 2분의 1 RL이라는 공식도 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동경의 위치관계입니다. 옳은 걸 골라주세요. 암기가 안 돼 있다고 가정하고 갈게요. 자, 기억 봅시다. X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좌표 평면 그리고 X축 대칭인 동경을 뭐 요렇게 그릴게요. 뭐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선생님? 요만큼이 세타면 이만큼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나는 보자마자 알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 곱하기 K라는 거. 자, 그러면 2n파이. 60분법 쓰지 말자고 그랬죠? 360도가 누구라고요? 2파이 정수라고요. 그 2n파이. n은 무슨 수가 되겠어?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기억은 참이다. 자, 니은 보자. 이번엔 뭐 하고 싶대? Y축의 대칭이고 싶대. 그럼 난 동경을 이번엔 어디다 그릴 거야? 어디다? 여기다가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얘하고 Y축 대칭이다.
아, 또 생각났어요, 선생님? 여기가 또 뭐였죠? 180 마이너스 세타였죠? 자, 또 뭐 하고 싶습니까? 두 개를 더, 근데 너 좀 이상한데? 왜? 내 계산에서는 두 개의 합이 2 파이 곱하기 정수 n이라고 표현되고 더하기 뭐예요? 180도니까 파이만큼 더 들어와야 되는데 넌 파이가 없잖아. 그래서 넌 틀린 거야. 니은은 거짓. 만약에 답이 똑같으면 기억, 니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디귿은 일직선상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반대요? 그럼 이번에 일로 가볼까? 쭈루루루루. 자, 동경과 방향이 반대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180도 가고 세타 더 갔지. 그렇잖아. 뭐 하고 싶어? 빼고 싶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 파이 곱하기 정수 더하기 누구? 파이라고.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파이와 파이로 묶게 되면 자, 이 정수 더하기 1 곱하기 파이라고 묶어낼 수 있겠죠? 너 디귿도 맞는구나. 그래서 참이되는 친구는 다. 부채꼴의 넓이가 S일 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과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모두 구하라. 자, 일단은 넓이가 S인 상황에서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자, 아까 공식 배웠죠? 선생님, 일단은 부채꼴부터 그려주세요. 그래, 알았어. 자, 이렇게 그려요. 내가 R이고 내가 세타야. 그럼 내가 L이라고 표현했을 때 일단은 L은 R 세타라는 친구가 하나 있겠고 S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죠?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이다 라는 친구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의 최소니까 2R 더하기 L의 최소값을 구하자는 건데 지금 보시니까 뭐가 보여요? 합의 최소가 보이시고 R과 L이라는 즉 반지름과 호의 길이는 음수가 나올 수 없죠.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퓨처링 떼어주시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이 퓨처링 떼어주시는 거죠. 자, 합의 최소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곱이 정해지셔야 되겠죠. 갑니다. 이 루트 너 누구니? 2RL이요. RL이 누구야? 2분의 1 RL이 S. S라고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RL은 뭐가 되겠어? 4S가 되시겠죠. 그럼 2루트 4S는 뭐가 돼요? 4루트 S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나는 답이 둘레 길이의 최소값은 언제야? 4루트 S일 때고 그때가 언제니? 라고 물어보면 산술기하에서의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쪽과 이쪽이 뭐 할 때죠? 같을 때죠. 자, 이 R이 누구야? L일 때야. L은 누구야? R 세타지. 근데 그게 2R이래. 그럼 세타가 누굴까? 2가 되겠죠? 중심각의 크기는 누가 될 때야? 2가 될 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누구야? 몰라. 나도 모른다고. 6세타가 누군지 세타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대신에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는 건 있지만 근데 그 동경이 뭐 한대? 일직선상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야, 그럼 생각해봐. 알파, 베타 대신에 이름표 바꾼 거야. 6세타야. 세타야. 일직선상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좌표 표면 그래서 느껴보라고. 이거와 이걸 느끼라고. 그럼 두 동경을 뭐 했으면 좋겠어? 아, 그치. 여기가 세타라면 180 더하기 파이 더하기 세타잖아. 뭐해? 빼야지. 빼. 그럼 6세타 빼기 세타가 나오니까 당연히 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5세타인데 그 세타가 누구라고? 일반각이라고 2파이 곱하기 누구? 정수. 자, 이제는 숫자 정수 놔주자. 2파이 곱하기 n이라고 더하기 누구 쓰라고? 파이라고. 인정? 여기까지 되시겠어? 그거를 5로 나눠봐. 그럼 세타가 누구라는 거야? 5분의 2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5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세타는 여기 있는 세타는 0도하고 90도 사이래요. 즉 뭐가 되겠습니까? 호도법으로 바꿔. 90도가 2분의 파이라는 거잖아. 얘는 0이 되는 거고. 자, 만족하는 각의 크기 세타를 구해주세요. 자, n이 0이면 5분의 파이가 나와서 인정할 수 있겠지.
90도 미치니까. 그 다음에 n이 누구야? 1이면 어떻게 되겠니? n이 1이면 5분의 3파이죠. 10분의 6파이죠. 얘는 뭐예요? 10분의 5파이잖아. 그럼 얘가 더 작아? 아니지. 10분의 5파이가 크니까. 그러면 n이 1일 때는 세타가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아니요. 그래서 답이 누구예요? 그러면 5분의 파이